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강의에 이어서 안가주망에 대해서 이 선구자인 안가주망의 선구자인 볼테르를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드레피츠 사건과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는 이 월요일 날 6월 7일 날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지식인의 현실 참여가 사회에 미친 영향, 이 지식인의 현실 참여에 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었어요. 네, 여러분들과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7일 강의에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공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라는 볼테르의 작품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만 체크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 글을 작성을 해서 이 시간 내에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험을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시험을 보면 꼭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마지막 비대면 수업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과제로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말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이 과제로 대체하는 것이 공평성이나 형평성 면에서 훨씬 더 낫다는 이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니까요.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가주망의 선구자 볼테르를 살펴보도록 하죠. 볼테르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이 볼테르를 소개할 때 써야지 되겠다 했는데 그 둘째, 셋째 주 강의에서는 이거를 깜빡해가지고 이 사진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이 수업이니까 이 종강이니까 한번 이 사진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761년 10월 어느 날 툴루즈에 사는 개신교도 장칼라스의 장남이 스카프로 목을 맨 채 죽음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장칼라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사법부의 다비드 보드링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이 칼라스의 장남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로 했는데 이 개신교도인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이후 이 칼라스 가족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이 아버지는 처형되고 가족들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1번과 2번 사진이 있는데요. 1번 사진은 마르크 앙뚜안 칼라스의 자살 장면입니다. 장칼라스의 아들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가족이 가톨릭 신자이지만 된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좋아하던, 되고 싶었던 변호사가 못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관하게 되고 이제 자살로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이번 사진은요, 이 비통함에 빠진 칼라스 가족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 툴루즈는요, 이 가톨릭적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200여 년 전 툴루즈인들은 약 4천여 명의 개신교인들을 이단으로 몰아 학살한 적도 있었죠. 칼라스의 아들은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이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기업체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는 사실상 이 공무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군 장교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 변호사가 되는 등 이런 전문직에 진출하는데 이 제한을 받게 되자 이에 비관하여 목을 메어 자살한 것이죠. 그런데 이 누군가가 장칼라스가 아들의 가톨릭 개종을 막기 위해 죽였다고 소문을 퍼뜨리자 이 소문이 툴루즈의 순식간에 사실상 퍼져나가게 되고, 툴루즈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예, 3번 그림은요, 장칼라스 장남의 죽음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이 장칼라스의 모습입니다. 이 네 번째 그림은요, 장칼라스 사건 당시에 이 유언비어, 당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갖 유언비어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칼라스가 기독교로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로 한 장남을 죽였다라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였죠. 예, 그 옆에 위쪽에 5번 그림은요, 같이 어렸을 때 앙뚜안 마르크의 어렸을 때 친구였던 이 라베스 역시 개신교였는데, 이 사람이 가톨릭이었죠. 변호사고요. 이 사람이 이 가족들과 공모해서 이 아들을 죽인 것으로 보고 체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6번 그림은 이 장칼라스가 가족의 품을 이제 떠나서 이제 구치소로 가는 모습입니다. 가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이었죠. 1762년은 개신교인 학살 사건 200주년이 되는 해로 이 가톨릭 교인들은 시내 교수대를 세우고 이 칼라스 가족들을 교수대에 세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시의 관료들이 칼라스와 가족들을 투옥시키고 가장인 칼라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예. 사실상 이제 투옥을 당한 칼라스의 모습이고요.
이제 장 칼라스를 면회하기 위해서 모인 가족들이 이제 면회를 신청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장인 거열형장에 가기 전에 가면서 하는 무죄를, 스스로의 무죄를 얘기를 하고 잘못 판단한 이 재판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그런 사파입니다. 아래 10번 그림은 여기 수레바퀴가 있죠. 이 수레바퀴에 사람을 매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돌리고 이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재판장이 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할 때까지 채찍질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는 얘기를 하죠. 자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채찍질이 워낙 고되고 이 수레바퀴를 계속 돌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자백을 하는데 이 장칼라스는 끝까지 무고함을, 이 억울함을 얘기하고, 하지만 이 자신을 이 억울하게 가둔 그 재판관들을 이 용서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칼라스의 처형에 찬성한 판사들은 이 허약한 노인은 수레바퀴형의 고통을 이길 수 없을 것이므로 형틀에 묶이면 죄를 자백할 것이라며 이 나머지 판사들을 설득했죠. 판사들은 칼라스의 형을 집행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칼라스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결백함을 외치며 오히려 판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볼테르는 이 칼라스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심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앙가즈망, 즉 다시 말하면 지식인의 현실 참여의 모습을 이 여론을 활용해서 이 여론을 조성하는 이 앙가즈망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없이 많은 연판장을 돌려 칼라스의 가족을 변호하며 이 양식 있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일깨웠습니다. 대법원은 여론에 밀려 마침내 재심 판결을 내리게 되죠. 칼라스의 아들이 자살한 것으로 판결을 번복하게 됩니다. 1765년 3월 9일 장칼라스가 처형된 지 3년째 되던 날 장칼라스의 무죄와 복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래요. 복군이 된다는 거, 무죄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지 되겠죠. 죽은 다음에 무죄가 선고되고 복군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물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볼테르는요, 이 종교적 편협함의 문제를 역사와 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사실 철학자로 우리에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테르는 이 역사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관직명 중에 이 사람이 관직 생활도 했거든요. 이 관직이 사실상 사료 편찬관이었어요. 역사서를
이 사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서를 쓰는, 그래서 이 루이 16세 시대라는 14세 죄송합니다. 루이 14세 시대라는 이 아주 유명한 이 루이 14세 시대를 가장 잘 조명한 이 책을, 역사서를 이 어떻게 보면 관찬 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볼테르는 또 역사 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역사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볼테르 때는 이제 처음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써야지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시작은 볼테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볼테르는 철학자로만 내버려 두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역사 철학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사실상 데뷔는 시곡으로, 이 오이디푸스라는 시곡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요. 이 불란서가 이 강한 이 장르가 사실은 이 시곡이에요. 이 연극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 끝까지 이 연극 작품은 이 시곡을 계속 써내려가던 또 시곡 작가이고 이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소설가이기도 하죠. 다방면의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곡이라는 것이 사실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과거, 그리고 이 영화가 없었던 이 과거로 내려갈수록 이 평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가 이 시곡이에요. 물론 이제 절대왕정 시기엔 이제 상층들이 보는 연극과 하층들이 보는 연극이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이 무대 자체도 다르고 보는 사람도 이 신분에 따라 다른 연극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볼테르는 이 상류계층의 연극 무대에도 시곡을 쓰고 하층 계급들이 보는 연극 무대에도 또 시곡을 써서 특히 하층 계급이 보는 연극에서는 계몽사상을 쉽게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이 시곡을 활용하게 되죠. 너무 좀 장하게 나갔네요. 그 결과 사실상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가 탄생하게 되죠. 바로 이 장칼라스 사건 때문입니다. 이 장칼라스 사건에 대한 볼테르의 관심과 열정은 프랑스 지식인의 현실 참여운동인 이 앙가주망의 서막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요. 지식인의 현실 참여가 가진 빛과 그림자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실 걸로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제가 기말고사 대체 과제까지 내가지고 저에 대한 원성이 제 기전을 아주 사정없이 때리고 있죠.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제가 환청이 들린다고요. 환청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재수강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학점을 받으셔서 다시 보지 않게끔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사실 눈을 맞춰가면서 수업을 진행해야지, 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하는구나 하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너무 일반적인 강의였던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아, 빨리 끊어야죠. 그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참 죄송합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건강히 시험 잘 보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